국정감사를 먼저 시작한 후에 추후에 감사를 잠시 중지하여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0월 30일 목요일까지 18일간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기관들에 대하여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책감사, 민생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수감기관장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국정감사 첫 번째 순서로 대법원과 그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정감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조희대 대법원장님,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님, 김시철 사법연수원장님, 이승연 사법정책연구원장님, 박상우 법원 공무원 교육원장님, 전지원 법원 도서관장님,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님, 최진수 윤리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가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률안과 예산안 등의 심의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또한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지적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국정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국정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질의와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은 미리 이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님은 인사 말씀을 드리고 이석했습니다. 하지만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질의 응답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한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대법원장님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원한 의혹 해소는 없었고 해명 자료 또한 낸 바가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 이를 묻는 곳입니다. 관례라는 이름으로 국회법 121조와 129조에 명시된 조항을 회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님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례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오랜 기간 형성된 관습법으로서 공익에 부합하고 정의와 합리성의 원칙에 부합해야 할 것입니다. 즉 관례는 공익에 복무할 때만 정당성을 가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님께서는 이번 국회 출석과 관련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관례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정작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수많은 사법부 내부 관례를 스스로 깨뜨린 바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해부 절차, 사건 검토 기간, 심리기일 운영, 판결 선고 시기 등 모든 단계에서 기존 관례를 무시하고 예외를 적용해 이례적으로 속전속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예외를 반복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직권남용 의혹까지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셨고 대법원장님 또한 헌법상 대한민국의 공직자이며 대법원은 명백히 국정감사의 기관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질의에 응답하고 국민 앞에 소명하는 것은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의 책무이자 헌법 제61조의 국정감사 조사권에 따른 당연한 의무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법원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여야 약간 명의 위원님들로부터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대법원장님 개인적으로도 그간 의혹으로 오해받는 사항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해소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정감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법부가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사법부가 수행해온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질책을 보다 더 나은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은 이번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하여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정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 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 삼권 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 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와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하여 행사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본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위원님들의 서면 질의 등에 충실히 답변드렸고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 질의에 대한 사법행정적 검토 답변도 신속히 준비하여 제출해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대법관 중에서 임명되고 대법원장으로부터 총괄하여 위임을 받아 사법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법원처장이 답변하거나 국정감사 종료 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하여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님께서는 그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이를 뒤로 미루고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의는 총 7분의 의원님들께서 하시되 민주당 3분, 국민의힘 3분, 그리고 비교섭 단체 1분 의원님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총 7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각 당에서는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지금 보세요. 불출석 의견서가 와 있는데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대법원장을 한번 읽어주세요.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첫 번째 질의자가 전현희 의원님. 네, 그러면 자 전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아주세요.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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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이 시각 앉으세요. 그럴 법사위 테니까 모습 저희가 보고 계십니다. 일단 앉으십시오. 추미애 자, 법사위원장의 정돈해 주시기 선언으로 바랍니다.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고요. 이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 인사한 말도 그러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상황은 의원님 이제 가운데 추미애 한 위원장이 분, 조희대 민주당 대법원장에 의원님 가운데 대한 한 분 질의를 이렇게 진행하자고 양당에 밝혔고 대해서 이후에 의사진행 국민의힘 발언을 의원들의 드리도록 반발이 하겠고요. 진행되고 있는 의사진행 발언 상황입니다. 시간은 앞서서 3분 추미애 드리도록 위원장은 이제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신청해 출석 주십시오. 요구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나경원 제출했다는 것을 앞서 밝힌 바가 있는데요. 지금 상황 위원장님의 일단 한번 오늘의 모두 들어보도록 발언을 하겠습니다. 들으면서 심히 헌법 파괴 위원장님의 행태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대법원장이 이 모두 발언을 하고 출석하지 않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국회 오랜 관례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을 존중하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삼권 분립 원칙을 저희가 파괴한다라면 이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 근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생겼습니까? 조작 녹취 흔들면서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작 녹취에 관련된 증인, 열린공감TV 증인은 채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왜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무죄 만들기 아닙니까? 위원장께서는 김병로 대법원장의 예를 말씀하셨는데 그 경우에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초기에 만들어진 때였고 그 당시에도 김병로 대법원장의 말씀에 따르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이 재판의 한계가 있다. 개별 재판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의에 대답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께서 지금 관례에 따라서 대법원장 이석을 말씀하지 않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시 중지해 주시고 관례에 따라서 이번 법사위 국감을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 위원장님의 논리대로 한다라면 저는 대통령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 되고 국무총리도 나와야 되고 국회의장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을 상임위 국감에 부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삼권 분립이라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선출된 권력만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선출된 권력이지만 헌법적 권력에 의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사법부를 함께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이 헌정사상 전대미문에 기괴한 국감을 진행하시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미 우리 법사위 국감은 헌정사상 그리고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국감에서 제1야당의 간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이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 즉시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네, 김용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네. 이런 중차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은 국회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시는데 일단 그 전에 오늘 대법원장의 출석은 국회법 제121조 5항에 따라서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국회법 129조 출석 의무 이미 있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9조에 따라서 증인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증인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국회의장 다 불러야 되느냐? 보십시오. 이렇게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이 의혹이 너무나 크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러야겠죠. 자, 그리고 사법부 독립 자꾸 얘기하시는데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얘기하십시오. 공부 좀 똑바로 하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은 절대적 보장이 아니라 가능한 최선으로 실현해야 할 헌법적 요청이라고 하고 있고, 유럽 연합사법재판소와 유럽 인권재판소 역시 법관의 인적 독립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고 중대한 이유와 비례 원칙 준수하에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이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유럽은 사법부 독립이 절대적이지 않고 한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부 독립 얘기하시면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사건 본질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왜 그렇게 빠르게 무리하게 진행됐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설사 내용의 일부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실상 끝난 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선 이미 들어보십시오. 대법원에선 이미 판결 끝났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했고,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속력을 갖기 때문에 대법원의 결론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종결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대법원장께서는 오늘 인사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신의 재판과 관련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법관이 무한 책임을 지는 방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단 한 번도 법관은 무한 책임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최소한의 책임은 국회에서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 중차에 대한 사건, 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 대선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국힘은 계속 가짜라고 하지만 날짜와 사실상 대선에 개입됐던 것은 누구나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된다는 것을 국민의 다수가 얘기합니다. 국민의 다수가 이재명 재판 계속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네.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곽규택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왜 원하는 얘기는 저쪽 거 보고 하세요. 이쪽만 보지 마세요. 시끄럽게 한 사람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입니까? 신동우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곽규택 의원님 2번 경고합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스스로 자격 없다고 생각하시면 퇴장하세요. 그럼 시끄럽게 떠들지 마시고. 자,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위원 순서지에 따라서 양당이 질의위원 순서지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교섭 단체인 최혁진 의원님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권을 얻지 않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자, 최혁진 의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발언에 앞서서 부탁드리지만 지금 오늘도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계속 회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 국감에 들어오시면 안 되죠. 기업으로 따지면 남편이 계열사 사장인 거예요. 어떻게 여기 들어와요? 맞지 않습니까? 남편이 계열사 사장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 와서 회의 방해해요? 조용히 하세요.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가 스스로 헌법 정신을 거스른 두 가지 행위, 바로 친일 사법과 사법 내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PT 띄워주세요.
질입니다. 안 듣고 뭐 하십니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제 시간을 방해하지 마세요. 자, 시간 멈춰주세요. 국정감사 방해하러 들어오셨죠? 질의가 이미 들어간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떠들지 말고 PPT 보여주세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다음에 지금 시작해야죠. 나경원 의원 퇴장시키면 회의가 진지해질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으로 따지면 계열사 사장입니다. 남편이 계열사 사장인데 어떻게 국정감사에 들어옵니까? 이해충돌 아닙니까? 나와주세요. 제 PPT 띄워주세요. 자, 위원님 여러분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멈춰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앞에 해주세요. 40초가 그냥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40초 더 조용히 보장해 주셔야 해주세요. 됩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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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최익진 의원님 아직 예. 진행하지 않습니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네, 조용히 자, 이 해주세요. PPT에 나오는 아니 불상은 최익진 의원님 잠시 중단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대법원장님은 증인이 아니십니다. 증인 선서를 안 하시고 제 진행을 잘 들으십시오. 증인 선서 전에 그러면 참고인이 되시는 거죠. 참고인으로서 네, 의원들의 질의 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진 의원님. 주세요. 예, 지금 상황을 예, 잠시 좀 진행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PPT 올려주세요. 본격 질의가 시작이 된 진행해 겁니다. 무소속 예, 최혁진 불쌍한 의원부터 본격 고려지대 질의가 서산 시작이 된 부속사에 건데요. 일단 있던 목소리 소중한 듣고 다시 한번 문화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왜구가 약탈해서 대마도로 가져갔고요. 오랜 세월 일본의 관음사라는 절에 있었습니다. 2012년에 국내로 밀반입되어 돌아왔고 검찰이 압수해서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보관해왔습니다. 자, 서산 부속사 측은 이건 본래 우리의 절이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내란 시기에 당사로 도망갔던 분들은 좀 입을 다물고 계세요. 자, 1심 재판부는 2017년에 아주 상식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불상은 부석사의 것이며 일본으로 간 건 약탈에 의한 것이다.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판결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2023년 8월 2심 일본 관음사가 오랜 기간 가지고 있었으니 놀랍게도 일본법 기준으로 소유권을 얻었다. 우리 2심이 이렇게 됐습니다. 불과 2달 뒤에 정광석과 같이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일본은 즉시 이 불상을 자국의 국보로 지정했고 우리는 다시는 되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자, 부석사 주지스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부 배당 통보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너무 빠른 재판이었다. 대통령실이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명백히 윤석열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해
일본에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은 진즉에 무너진 것입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자, 윤 정부는 원래 대법원장으로 유력했던 후보를 굳이 반려했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친일 보수 네트워크 중심으로 인사를 추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대법관을 지낸 우리 조이대 당시 교수를 낙점했습니다. 자, 우리 조이대 대법원장님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소수 의견을 냈던 인물이죠. 또 이승만과 박정희를 역사의 공로자라고 말해 친일 역사관 논란을 일으켰죠. 특히 제가 제보받은 내용입니다. 조이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이라고 합니다. 김충식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김충식을 통해 일본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입니다. 이런 인물이 대법원장이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윤 정부가 자신들의 무조건적 친일 행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친일 사법 네트워크를 강화한 것입니다.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 독립이 무너지고 헌법 질서가 흔들린 사법 내란의 시작이며 이후 대법원은 윤 정권의 충실한 친일 행보를 뒷받침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2018년에 대법원은 그래도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했었죠. 일본의 강제징용은 불법이고 일본 전범기업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배상해야 된다. 그런데 윤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대법원의 태도가 바뀝니다. 제3자 변제, 가해자인 일본 기업은 빠지고 한국 정부 산하재단이 국민 세금과 기금으로 대신 돈을 주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자, 대법원은 이런 정부 입장을 그대로 따르면서 2023년, 2024년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추가 소송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자꾸 국민의힘 여러분, 제 발언을 방해하니까 시민들이 일본 국민의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방해하지 마세요. 그냥 진행하세요. 네. 자, 정부 재단이 돈을 주면 됐으니 일본 기업의 책임은 따질 필요 없다. 자, 2018년 판결은 전범 기업이 직접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했는데 23년 판결은 일본 기업은 책임에서 회피할 수 있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일 사법의 실체입니다. 법보다 외교 논리에 맞춰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우리 강제징용을 당했던 가족들이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책임과 역사의 정의였습니다. 윤석열이 조이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PPT 띄워주세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권의 이해에 맞게 사법부가 움직인 또 다른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김건희가 줄리냐 아니냐, 김건희의 별명이 줄리냐, 이 사건은 1심만 조용하세요. 주진우 의원. 수준 낮아서 못 쓸어주겠어요. 사실입니다. 진짜 수준 낮아요, 정말로. 네? 일심에서는 15차례 공판이 열렸습니다. 도대체 별명이 줄리냐 아니냐라는 이 단순한 사건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무능하길래 재판만 15판을 합니까? 검찰은 뭐라고, 경찰은 뭐랍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은 이틀 만에 판결을 파기환송을 합니다. 도대체 명예훼손 사건 하나 가지고 3년을 질질 끄는 사법부가 어떻게 이 사건을, 그 신중하다는 사법부가 이틀 만에 파기환송을 합니까?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정권에 불리한 사건은 지연하고 정권이 원하는 사건은 속전속결로 처리한 조이대 대법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친일 사법이다. 사법 내란이다. 일본의 손을 들어준 친일 사법. 이재명을 막은 사법 내란. 그 중심에 우리 조인의 대법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법부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대법원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법원장 네, 이제 최익진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사법부가 사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정이 해야 되느냐? 대법원장이 네,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최익진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회의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네. 네. 자, 다음 질의 순서는 조배숙 의원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아닙니다. 네, 7분 더 드리세요. 창피 얼마나 창피하겠구만. 저기 진행해 대법원장 이석하게 해주세요. 진행해 주세요. 먼저입니다. 자 지금 증인이라고 했는데 증인이 안 되면 참고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참고인도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참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참고인 진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석시켜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닙니다. 자, 저는 의사진행 발언성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참고인을 강제로 앉혀놔도 되는 거냐고요. 그렇게 조사했어요, 과거에? 참고인들 그렇게 조사했어요. 자, 잠깐만요. 이게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저는 참고인을 왜 강제로 앉힙니까? 자, 잠깐만요. 자,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자, 그럼 스톱해 주세요. 스톱해 주세요. 스톱해 주세요. 아니, 수고하다고 그냥 스톱해 주세요. 스톱해 주세요. 본인이 발언을 안 하는 스톱해 주세요. 스톱해 주세요. 아니 국감에 기관 증인이 나오는데 왜 그걸 막아요? 기관 증인이 아닙니다. 참고인이잖아요, 지금. 기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이 참고인이잖아. 위원장이 참고인이잖아, 지금. 왜 참고인을 불러 대법원장을? 이게 자, 되니까 기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맞잖아요. 증인이 아니 기관장이 될 수 없습니다. 절차를 지켜야지. 아무리 자, 삼권 분립. 절차를 저는 오늘 삼권 분립이 파괴되는 그러한 폭거를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이 저질렀습니다. 지금 삼권 분립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입니다. PT 띄워줘 보세요. 저희 의사진행 발언서를 하겠습니다. 이 똑같은 얘기,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이 왔을 때 재판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행정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PT 띄워줘 보세요. 자,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김명수 대법원장 우리가 출석 요구를 했을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송기현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 간사입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에 응답에 응하지 않는 것은 삼권분리 원칙에 따라 대법원을 존중하고 이런 전례가 생기면 앞으로 재판에 대해서도 질의응답해야 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다음에 백혜련 간사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원장 출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때는 출석하면 안 된다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억지로 출석시켜서 답변을 시킵니까? 왜 원칙이 똑같이 지켜져야지 그때는 이렇고 지금은 또 이렇습니까? 왜 말이 바뀝니까? 그게 원칙입니까? 그 다음 띄워줘 보세요.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이 삼권 분립 원칙상 대법원장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오라고 하고 김현지가 뭡니까? 애지중지 김현자라고 합니다. 사법부에 나온다고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국회가 합의하면 나온다고 했는데 국회가 합의해 줍니까? 양심 있으면 손을 들고 양심 있으면 가슴에 손을 들고 손을 얹고 얘기를 해보세요. 자,
사법부의 민주당, 그 위에 김현지입니다. 자, 그다음 띄워주세요. 자, 3권 분립입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원래 이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대상은 정부 조직법, 그 밖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상의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뒤에 넘겨줘 보세요. 자, 우리가 의결을 했을 때 의결서에 보십시오. 대법원, 법원, 헌법재판소는 가로를 쳤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재판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고 단지 사법행정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사법행정, 헌법재판소는 사무.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지금 진술하라고 하는데 참고인도 정식으로 참고인을 한다는 절차가 없었고 또 참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인이 출석하는 것을 거절을 하면은 강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3권 분립 그리고 또 법치주의 또 사법부의 존중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추미애 위원장님 지금 역사적으로 정말 부끄러운 그리고 어마어마한 과오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후손들이 볼 때 지금 오늘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 출석시켜서 증언을 강제하고 이걸 보면서 우리 민주주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이렇게 다들 한탄할 것입니다. 그럼 왜 역사에 죄를 짓습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여기 나와 계시는데 아까 그 의견은 제가 잘 읽었습니다. 구구절절히 저는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저는 모든 법관들이 지켜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줘야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럼 이 국회에서 다 불러다 재판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왜 재판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했느냐 이거 아닙니까? 결국 그거 따지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분이 없으니까 조작 녹취로 들이대서 지금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건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아닙니까?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엄정하게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한 사람의 이 범죄 사법 리스크를 다 무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인 3권 분립의 원칙도 파괴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릅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각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추미애 위원장님 제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역사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전현희 의원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한 바랍니다. 말씀만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 말씀만 좀 예. 네, 지금 전현희 의원님 질의 들어갔습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네. 국민들께서 묻습니다. 왜 판결에 유무죄 당위성을 묻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대선 한복판에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절차 문제를 묻습니다. 대선 한복판에 대선 개입을 하는 그 대법원 판결이 왜 사상 최단 시간에 이루어졌냐? 과연 7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을 대법관들이 다 읽었나? 충분한 수기 절차가 있었나? 이것을 국민들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전합 판결이 이번 이재명 대표 사건은 사상 최단 기간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공직선거법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측의 행위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때 처벌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당시의 사건은 행위에 관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방송 토론 중에 앵커가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좀 아십니까?
이렇게 다 물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때는 개인적으로 몰랐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아무개를 모른다는 것은 주관적 인식과 기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만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대상이 아닙니다. 이재명을 당시에 수사한 검사도 당시 참고인 조서를 작성을 하면서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라 허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사실상 자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것을 기어이 기소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 정치 탄압에 검찰의 부당한 기소였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와 똑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라고 불기소를 했습니다. 명백한 이중잣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의 기소부터 정치 탄압, 불공평한 이중잣대로 부당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은 유죄를 내렸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실제 발언은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어내 사진을 조작했다. 이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으로 이 발언을 해석했습니다. 두 가지 발언에서 공통점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1심은 이 대법원 판례 중에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허위다. 그래서 유죄다 판시를 했습니다. 당시에 1심 판결 유죄 근거인 대법원 판례입니다.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 이번에 대법원 판결의 근거가 되는 판례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 당신의 사진입니다. 당시에 해외여행 가서 찍은 사진, 단체 사진 중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것을 오려내서 확대 조작하였습니다. 이것이 검찰의 기소의 근거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 사안이 억울해서 일부를 떼어내서 사진을 조작한 거다라고 발언을 했더니 1심 법원은 그는 골프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으로 해석해서 유죄를 했는데 2심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발언은 명백히 다른 발언이다. 1심 판결은 유추 해석과 추론 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발언이 과연 같은 발언으로 보이는지 사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심 판결의 무죄 근거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는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 즉 이 말을 그대로 대입하면 김문기를 모른다는 이재명 후보의 내심의 의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가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례는 이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대법원 판례입니다. 재형법정주의와 유추 해석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확대 해석도 금지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또 2심 판결은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이재명 당시 후보의 발언은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협박을 했지만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별도로 식품연구원 백현동에 대해서는 법률상 요구여서 용도 변경을 해주었다. 이것이 실제 발언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는 짜집기 했습니다. 1번과 2번 발언의 일부만을 짜집기 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했습니다.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협박해서 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해 주었다는 전혀 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2심 판결에서는 허위로 무죄 판결을 한 것입니다. 2심 판결의 무죄 근거는 또 다른 대법원 판례는 다소 과장이 되어도 허위로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목적을 추론해서는 안 된다. 추론하는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내용은
짜집기한 이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당연히 무죄입니다. 그리고 2심 판결에 또 다른 헌재 판례 무죄 근거도 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여기서 행위의 주체는 국토부입니다. 헌재 판례에 의하면 행위의 주체는 후보자여야 합니다. 제3자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토부가 협박을 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고 이재명이 협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헌법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선거 토론 중에 한 발언은 일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 공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앵커의 질문이나 사회자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을 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답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헌재 판례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큰 쟁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요 쟁점을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의 의미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을 쟁점인데 이건 1심 판결 판례와 똑같습니다. 또 쟁점은 국토부가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고 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당시에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에게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할 결심을 가지고 네, 전현희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무죄할 결심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것이 대법원에게 지금 국민들이 묻고 싶은 말씀입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네, 잠깐만요. 주진우 의원님까지 하고 먼저 말씀하세요. 네, 주진우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행정처장님 말씀 먼저 듣고 합시다. 하십시오. 듣고 합시다. 진행은 위원장이 합니다. 아니 사람 불러놓고 발언 기회를 안 주면 어떡합니까? 아니 입도 막습니까? 말하는 것도? 제가 제 시간 써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행정처장님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아니 말씀하세요. 지금은 위원회 질의 시간입니다. 자, 아니 조용하세요. 아니 제가 발언하는 시간이잖아요. 지금은 왜 진행을 이렇게 합니까? 한 번에 한 사람씩 아까 대법원장님의 그 인사 말씀은 전 국민 앞에 그 생중계가 됐습니다. 인사 말씀 중에 아마 그 마무리 말씀 중에도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제가 감안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자리는 대법원장님이 나오시기 어려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모처럼 나오셨고 또 국민을 대신해서 어떤 의혹을 받고 계시는지를 좀 직면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질의를 들으시는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넣어드리세요. 질의 시간입니다. 아니야. 그럼 시작할게요. 행정처장님, 이 사법부 침해 이 상황과 관련해서 법원의 입장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조금 전에 드리려고 했던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대법원장님께서 여기에 출석할지 어떨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지만 두 가지 관점. 첫째는 우리 사법부가 모든 법관들이 사법부 독립, 상권 분립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국회를 존중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전부터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던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법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키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신 부분이 있고 또한 우리 이제 법사위원장님하고 또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하신 말씀, 즉 이제 종전의 관행을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직전의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최근에 30년 전 87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이제 우리 대법원장님께서 나와서 일문일답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 전에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께서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독립투사이고 정치가이고 또 법전 편찬위원장이고 또 여러 가지 지위에서 그때 건국 초기에 혼란을 갖다가 대표적인 어떤 그런 지위를 겸직한 분으로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렇게 재판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마저 드리자면은 우리 이제 직전에 김명수 대법원장님 시절에 또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인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무리 말씀에서 여러 이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하신 선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런 설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대법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또 남은 부분은 미진하지만 제가 답변하면서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또 마무리 말씀으로 우리 대법원장님 하시는 것이 이 광명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법관들과 모든 국민들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그 교과서에서부터 이제 상권 분립 또 사법부 존중 그리고 국회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이 갖다가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저희들도 원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석 허가를 요청하는 겁니다. 네. 저는 당연히 이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단순한 관행이 아닙니다. 헌법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이걸 어기게 된다면은 국회가 사법부 역할까지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독재 국가라고 하는 거고요. 무슨 객관성과 전문성이 있다고 국회에서 이재명 재판을 다시 합니까? 오늘 법사위 하는 거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무죄 위해서 재판 한번 다시 해보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중대한 하자가 있어요. 대법원장께서 사법부 독립의 보루로서 존중받는 것은 그 지위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헌법상 원칙 때문입니다. 아까 전현희 의원님 발언 보니까 저는 화면만 보고 이재명 재판 변호인인 줄 알았습니다. 아까 그 발언을 녹화해서 이재명 재판 재개했을 때 딱 틀면은 딱 그 변호인 그 모습 그대로예요. 국민으로부터 세비 받으면서 변호는 일은 이재명 대신 변호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변호인 출신들이 다 출세를 하니까 거기 맞춰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다시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변호인들은 다 있는데 지금 피고인 어디 갔습니까? 이재명 피고인 나오십시오. 재판 다시 해봅시다. 그러면 네? 이재명 피고인은 왜 여기 안 나오고 이 재판 관련해서 변호인들만 나와서 떠들고 있나요? 재판 다시 하자려면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 피고인이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2심 엉터리 판결은 그 재판부는 왜 안 부릅니까? 2심에서 엉터리로 무죄가 나는 바람에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된 거예요. 대법관 무려 12명의 그 수십 년간 재판해 오셨던 대법관들께서 12명 중에 10명이 유죄 판결의 취지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10명은 다 수십 년씩 재판하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재판 중에 있는 피고인과 그 소속 정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변호인 역할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고요. 이게 지금 아무리 민주당 일극 체제가 심하다고 하고 또 지방선거 앞두고 아무리 욕심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안 부끄러워요? 역사적으로 안 부끄럽습니까? 저는 이번 사법부와 관련해서 이 사법부를 침탈하는 것도 문제고 지금 법치주의에 대해서 엉망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백혜룡 경정에 대해서 마약수사 외압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게 대통령이 지시할 일인가요? 기존에 대통령은 있던 재판이나 수사에 대해서 물어봐도 답변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상권 분립을 존중하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근데 특정 수사팀에 우리 지금 정말 보호해야 될 우리 국민들은 캄보디아의 중국인 범죄 조직에 의해서 끌려가서 사망하고 고문당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한가합니까? 백혜룡 경정이 무슨 뭐 사건 내용을 잘 아니까 수사팀에서
수사하면 된다고요? 그 사람이 의혹 제기자인데 의혹 제기자가 수사하면 그 수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질 거면 대장동 비리는 유동규한테 시키면 되고요. 그다음에 쌍방울 수사 관련돼서는 김성태가 수사관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은 조명현 씨가 수사팀에 합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소리 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이런 식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수사와 재판을 마음대로 하고, 지금 이번 특검 사태 어떻습니까? 왜 예견된 사고입니까? 왜 억울한 죽음이 있었습니까? 그냥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딱 찍어서 특검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권력에 부합하는 수사하는 거고, 그러니까 무리한 수사하는 거고, 돌아가신 분이 구구절절 메모에 강압, 수모, 멸시 이런 단어들을 18차례나 썼습니다. 그거 국민의 죽음 앞에 안 부끄럽습니까? 네? 국민 앞에 안 부끄러우세요? 추미애 위원장님, 이석 빨리 허가하십시오. 허가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죠. 이석 빨리 하도록 하세요. 네, 다음은 나경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도록 하세요. 합시다.